오늘은 교합 치료와 라미네이트 치료를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내려오시면 교합 치료와 라미네이트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교합이 맞지 않고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치료와 앞니 개선을 원해서 내원하셨고, 교합이 안 맞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적 교합의 문제와 동적 교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지만, 환자분은 동적 교합의 문제인지 정적 교합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하면 교합이 안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에 치료돼 있던 크라운들의 형태 자체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적 교합뿐만 아니라 동적 교합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이 꽉 무는 습관 때문에 과도한 치아 마모가 발생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17번과 47번의 개방 교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교합은 다른 치아보다 정적 교합은 과도하게 발생되고 동적 교합은 불가능한 교합입니다. 만약 다른 치아에 크라운 재치료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교합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6번은 잔존 치근 상태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며, 상악 악궁은 좁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에 반해 하악의 악궁은 정상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니는 치아 색깔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비정상적인 치아 색깔인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치아 색깔을 갖추고 있고, 이런 경우 치아 색깔을 재현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색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3번 치아가 23번 치아에 비해 돌출되어 보이고, 11번, 21번 치아는 12번, 22번 치아보다 넓어 보이기 때문에 치아가 커 보이고 돌출되어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1번과 21번을 작아 보이게끔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야 되며, 또한 13번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부위보다 많은 삭제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삭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삭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삭제를 하는 선택적 치아 삭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46번은 잔존 치근 상태이며, 교합 평면 자체가 불규칙하고, 17번과 47번은 17번의 국외 교두가 47번의 협축 교두와 교합이 되는 개방교합 상태입니다. 매우 불안한 교합입니다. 이런 경우 47번의 특정 부위만 오목하게 파여 있기 때문에 정적 교합이 17번의 국외 교두가 강한 정적 교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치아 색깔 자체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붉은기를 띠고, 또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동적 교합은 불가능합니다.
36번, 37번 크라운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상하계에 있는 크라운 또한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악궁 형태를 보시면 속옷이 부위에 악궁이 좁아져 있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하악은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아래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악궁 형태가 다른 경우 교합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속옷이 부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좁아져 있다는 의미는 하악에 비해서 좁아져 있고 그로 인하여 교합 자체가 절단 교합에 가까운 교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치아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한 것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치아 색상을 하나의 색깔로 통일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로 선택한 것이 음, 다른 치아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띌 수도 있지만, 라미네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치아 색깔 정도의 밝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너무 밝은 색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금 남아있는 치료하지 않는 치아의 색깔이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심미적인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치아를 고려하여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밝은 색깔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좌측에 크라운 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크라운을 모두 제거하고 코아를 형성하였고,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춤으로써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되고 기능 교두가 안정적인 위치에서 교합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치아에 장착한 후 교합을 확인한 결과 26번 크라운의 교합이 27번에 비해서 낮은 걸로 확인되어 26번 크라운을 40 마이크론 높여 재제작하여 안정적인 정적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충치 부분과 기존의 치아가 손상된 부분을 새로운 크라운으로 모두 형성하고, 규칙적인 교합형이 될 수 있도록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그에 맞춰서 상악도 치아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교합을 고려하여 치아 삭제를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치아 형태가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를 통하여 하악에 먼저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춤으로써 상악의 크라운이 안정적인 정적 교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상악 크라운도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형성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됩니다. 그로 인하여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치료가 끝난 후 우측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7번과 47번의 개방교합은 정적 교합에서는 강한 교합을 형성하고 동적 교합은 전혀 되지 않는 불완전한 교합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7번에 있는 정적 교합을 치료 전 상태보다 낮게 만들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46번과 45번의 크라운의 정적 교합 강도를 강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치료 후에 47번의 정적 교합을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적 교합은 정적 교합을 형성한 후 치아, 교합 안정화 치료를 통하여 치아가 걸리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 교합이 높다고 느끼는 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동적 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적 교합을 형성한 후 모든 동적 교합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 반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먼저 46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교합을 고려한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디지털 교합 설계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함으로써 상악은 자연적인 교합 평면이 규칙적으로 되며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드 형성되며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7번과 47번의 강한 정적 교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45번과 46번의 교합을 보다 강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17번과 47번의 정적 교합을 낮추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되기 위한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그에 맞게끔 상압도 교합을 고려하여 치아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악의 교합 평면을 규칙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고, 또한 좌우 교합 평면 조체가 균형을 이루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악의 크라운을 디자인함으로써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치료가 끝난 뒤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3번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또한 12번, 22번 치아가 돌출되어 보이고 또한 커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치아의 폭을 줄이고 치아 길이를 약간 증가함으로써 앞니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13번과 12번이 반대측에 비하여
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번과 22번의 길이를 약간 더 연장함으로써 좌우 대칭에 갖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13번이 23번보다 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치아 길이를 이 선에 맞춰서 길게 할 경우 치아 길이가 23번에 비하여 13번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를 최대한 길이가 아니라 음,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하여 전체 길이를 약간 함으로써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코아를 다시 하고 치아 색깔을 보시면 색깔을 보는 가이드인데 지금 보이는 치아 색깔이 거의 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은 밝은 색을 나타내고 이쪽은 어두운 색깔을 나타냅니다. 거의 모든 색깔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어두운 색깔을 갖추고 있으며 붉은색을 띠고 있는 치아 색깔은 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색깔에 맞춰서 맞춘다는 것은 어색한 결과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밝은 색깔을 하였을 경우 치료를 하지 않는 14번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이시는 요 치아 색깔로 모든 치아를 치료하기로 하였으며 라미네이트 치료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치아 삭제를 많이 하지 않고도 심미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 뛰어난 겁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택적인 치아 삭제를 잘 하는 것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삭제 전 상태와 치아 후의 치아 상태를 보시면 많은 치아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작되어 온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징지 코드, 잇몸과 치아를 분리하는 치연 앞발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치과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귀찮기 때문이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경계 부분에서 라미네이트와 치아의 접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맞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먼저 징지 코드를 잇몸에다가 넣은 다음 치아 표면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라미네이트와 치아가 잘 맞는지 확인한 다음 라미네이트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심스탁을 넣음으로써 치아 사이에 접착제가 끼어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라미네이트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접착제가 남아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는 치과들이 덜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심스탁을 넣은 후 하나하나 라미네이트를 부착하여야만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의 결과는 치아 삭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느냐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 접착을 얼마나 잘하느냐입니다. 왜냐? 그 실력이 라미네이트의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라미네이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의 염증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잇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며, 또한 라미네이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미네이트인지 치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잘 치료가 된 것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2번과 13번을 길이를 증가시켰고, 12번은 22번에 비해서 잇몸 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길게 하여도 치아 길이가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13번은 23번보다 잇몸의 높이가 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치아 길이를 너무 길게 했을 경우에 어색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이를 증가시킬 수 없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정도로 길이를 증가시켰습니다. 치료 후의 스캔 데이터입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보이고, 좌우측 정면에서 보아서도 교합 평면이 일정하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치료 전에 비해서 악궁 형태가 조금 넓어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17번이 47번과 개방교합이기 때문에 17번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상태에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만약 17번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악궁 형태는 현재 상태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에 가까운 악궁 형태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됐고,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오버젯 오버바이트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위아래가 절단교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며, 여기도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없습니다. 치료 후의 결과는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교두가 반대쪽 대합치의 중심화에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교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 후 치료 전후를 보시면 교두와 교두에서 빨간 점이 보이며, 이는 절단교합을 의미하고, 치료 후에 보시면 가운데 쪽에 교합점이 찍히고 기능교두에 찍힌다는 것은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제대로 형성되었으며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 후에 정적 교합을 보시면 17번 개방 교합인 치아 교합이 되며, 16번 치아 교합되고, 15,
15번, 14번 교합 안 됩니다. 만약에 14번을 교합될 정도로 정적 교합을 맞췄다면 17번의 개방교합 치하의 교합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교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방교합 같이 불완전한 교합에서는 정적 교합이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앞쪽 치하에서 그 정적 교합을 부담을 앞쪽 치하에다가 분산시킴으로써 17번의 정적 교합을 줄여주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14번의 치아가 교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 후 전후의 비교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14번, 24번이 눈에 좀 띄지만 전반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전에 불규칙한 교합평면도 규칙적인 교합평면으로 개선되었고 라미네이트도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구기 형태도 매우 좁아져 있는 소구치 부위가 조금은 넓어졌고 그로 인하여 교합 자체가 절단교합이든 교합이 안정적인 교합으로 다시 재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도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개선할 수 있었고 라미네이트 모양도 넓어 보이는 11번을 약간 좁게끔 하고 길이를 약간 증가함으로써 앞니의 비율을 자연스럽게 개선하였습니다. 치료 후 교합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적 교합입니다. 동적 교합에서도 걸리는 느낌, 교합이 높은 느낌, 부딪히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좌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